2차 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의 대표 선수로 뛰었던 두 전투기가 있습니다. 특히 1940년 여름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영국의 스핏파이어와 독일의 메서슈미트 BF-109가 하늘에서 치열한 각주전을 벌였는데요. 오늘의 명장 매치, 영국군의 대표 전투기 스핏파이어와 독일군의 BF-109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붙여볼게요. 2차 대전의 가장 대표적인 라이벌로 정말 많이 비교되는 기체들이고 실제로 가장 2차 대전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빡세게 붙은 두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스핏파이어는 스핏은 침을 뱉다, 파이어는 불. 그러니까 뭐 의역을 하자면은 불을 막 뿜는 이런 뜻이니까 굉장히 어떤 그 호전적이고 센 어떤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퇴퇴퇴퇴 하는데 불이 턱 나오는 그런 이미지죠. 그럼 메사슈미트는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만든 사람 이름입니다. 네, 설계자의 이름이죠. 스핏파이어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비행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가장 빠르고 가장 방향 조정이 쉬운 전투기라고 영국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근데 어쨌든 최고의 전투기들 중 한 대였던 건 맞아요. 거의 영국이 참전한 사실상 모든 전쟁에서 뛰었고요. 영국이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질 뻔했던 1940년에 나라를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항공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1931년 영국 항공성은 노후기 대체를 위해서 당시 최고 수준인 시속 400km로 비행할 수 있는 신의 전투기 도입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수상기 제작 이력이 있던 슈퍼마린 에이비에이션 워크스사의 수석 설계자 레지너드 미첼이 제작한 타입 300의 시제기 제작이 결정됐는데요. 그가 설계한 스핏파이어 마크 1A는 전금속 응력 외피 구조를 가지는 최초의 영국 전투기였습니다. 이 시절만 해도 뼈대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뼈대 위에는 뭘 둘러도 상관없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비행기를 만들다 보니까 기체의 일부는 껍질이 금속이 아니라 천으로 두른 부분도 있어요. 반면에 이거는 기체 전체를 금속으로 덮이게 하고 뼈대만이 아니라 껍질도 힘을 받게 하는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날개 끝이 뾰족한 유선형 날개 구조를 쓰다 보니까 기동력도 향상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엔진.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이라는 걸작 엔진, 초기형이 1030마력. 이 엔진 덕분에 최대 속도 582km, 항속거리 636km, 상승한도 9725m를 가진 성능이 나옵니다. 특히 속도하고 상승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는 전운이 감돌던 시기고 30년대 후반에 독일의 항공력이 거의 뭐 영국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영국 항공성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스핏파이어와 경쟁을 펼치다가 거의 떨어질 뻔했던 허리케인이라는 기체도 함께 생산하고 배치됐습니다. 왜냐? 체인벌린은 기존 내각이 추진하던 재군비 정책을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잘한 게 영국 공군을 늘렸어요. 체인벌린이 독일 가서 보고 와가지고 안 되겠어. 야, 딴 데 얘기하지 말고 공군 좀 늘려놔. 그래갖고 39년부터는 8,000대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렸단 말이죠. 허리케인은 거의 복엽기를 단엽기로 만든 수준의 어떤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는 수준이라 양산은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일단 초기에 시간을 벌고 이후에 그것들을 스핏파이어로 대체할 계획이었다라고 해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도 모자라면 정말 속수무책인 거예요. 근데 스핏파이어가 수작업이 많다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외피의 모양 잡고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이 손으로 망치로 톡톡 치는 부분도 있고 지금보다 사람이 손으로 작업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BF-109E보다 조립공정시간이 좀 길다라고 합니다. 스핏파이어 엔진은 전쟁 중에도 계속 개량이 됐어요. 나중에는 멀린 엔진보다 거의 2배 이상의 힘을 내는 롤스로이스 그리폰 엔진으로 교체됐습니다. 1936년부터 47년 사이에 9가지? 10가지? 아닙니다. 19가지의 각기 다른 모델을 뽑아냈어요. 총 23,000여 대가 만들었습니다. 어우, 많다. 전쟁 내내 전투기로서의 역할과 함께 항공사진 촬영을 통한 정찰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마크1, 최초 양산형이죠. 타입 300이라고 합니다. 마크5, 타입 331, 2차 대전 중기부터 나왔고요. 신형 과급기 장착 1440마력으로 엔진 출력도 높아졌고요. 총 생산 대수 6479기, 스핏파이어 시리즈 중 가장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크6 타입 350 조종실의 압력 유지 장치 추가, 마크7 타입 351 과급기 엔진 성능도 높아지고 윙팁 즉 날개 끝 구조가 더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마크14 366이네요. 2차 대전 후기에 등장 1735마력에 가까운 그리폰 엔진 장착, 길이도 더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엔진이 더 좋아져서 2050마력의 그리폰
오픈 65형 엔진 장착형으로 등장하고 최고 속도가 720km까지 늘어납니다. 이 모델부터는 동시대의 BF109G나 톡쉐불프 FW190에 비해서 더 앞선 성능을 보유하게 됩니다. 독일 공군의 신화를 쓴 메서슈미트 BF109. 이 기체는 영국의 허리케인과 스핏파이어가 생산되기 훨씬 전인, 사실 훨씬은 아니네, 2, 3년 전이니까. 뭐 어쨌든 스핏파이어보다 먼저예요. 1937년 1월에 처음 생산되어 스페인 내전에서 실전 경험을 쌓습니다. 그 덕분에 2차 대전이 벌어지기도 전에 이미 전투력이 완전히 입증된 전투기였고요.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일찍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바이에른 항공사 BF의 유명 엔지니어 빌리 메서슈미트가 설계와 개발에 나섰습니다. 원래 기체 개발 자체는 순조로웠는데 쓰려고 했던 융커스 유모 201 엔진이 문제가 생겨서 개발에 차질이 됐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영국의 롤스로이스 키스트럴 엔진을 시제기에 장착해서 1935년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스페인 내전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합화 전투기들을 많이 막 발라먹어요. 씹어먹어요 그냥. 거기서 전투력을 인정받고 계속 개량. 2차 대전 발발 초기에 독일 공군의 자부심이던 BF109-2형이 그야말로 유럽 하늘을 접수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2형 기준으로 시속 569km, 작은 기체와 저렴한 생산 비용, 사각형의 날개, 유지 보수가 쉽다 등등. 그래서 전투기 중에는 최고의 생산량을 가진 35,000대 이상이 생산되는데요. 특히 BF109는 동부 전선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초기 소련제 전투기가 메서슈미트에 대적하기 곤란한 정도의 성능도 한몫을 했지만 독일 공군 에이스들이 워낙 큰 활약을 했어요. BF109의 전설적인 조종사 아돌프 갈란트는 104기 격추 기록을 보유했지만 문제는 아돌프 갈란트만 해도 독일 전체로 보면 많은 편이 아니에요. 100대 이상을 격추한 슈퍼에이스만 독일에서 108명이 나왔어요. 108명. 현재까지 격추왕 중에서 124위인 핀란드의 일마리 유틸라이넨을 제외하면 모두 독일 공군 소속이에요. 검은 튤립. 일명 검은 튤립의 전설. 이게 왜 검은 튤립이라고 하냐면은 앞에 검은색 무늬가 칠해져 있어요. 근데 약간 그게 튤립 비슷하다고 해서 검은 튤립의 별명이 나오고, 이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다들 피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후에 이제 BF109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재밌습니다. 사실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꽤 몇 년 동안 썼는데 특히 재밌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 직후 몇 년 동안 주력 전투를 썼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초기에 이스라엘이 무기를 얻을 데가 없으니까 당시에 딱 독립한 체코슬로바키아한테 원조를 요청해요. 체코슬로바키아는 갖고 있는 독일제 무기들을 비교적 싼 값에 팔아 넘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일제 소총과 독일제 기관총과 독일제 전투기로 무장을 합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죠? 그래서 1, 2차 중동전에서 아주 쏠쏠하게 활약을 해요.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현역으로 활동한 BF109가 스페인에서 면허 생산한 HA1112라는 버전인데요. 재밌는 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제 엔진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핏파이어 엔진이 롤스로이스 멀린을 장착합니다. 혼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웃기는 게 시제품 1번기도 롤스로이스고 마지막 것도 롤스로이스고, 이 스페인제 BF109가 실은 지금 날아다니는 그 BF109의 대부분이에요. 현재까지 있는. 당시 스핏파이어의 기종인 마크-1A와 메서슈미트 BF109E의 최고 속도는 570km 정도. 비행 속도는 비슷했는데 급선회 면에서 메서슈미트보다 낫다라고 해요. 반면에 메서슈미트는 좀 더 있다가 스핏파이어보다 급강한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높이 상승할 수 있게 개량이 됐고요. 또 BF109E형은 20mm 기관포를 달았기 때문에 사정거리와 명중률, 위력 다 높았습니다. 이후 1941년에 스핏파이어는 20mm 기관포 2문과 기관포 4정으로 무장의 숫자는 8문에서 줄었지만 위력은 더 늘어난 바리에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전투기에 대해서 어떤 총평을 한번 내려봐 주신다면. 어떻게 보면은 BF109는 그게 없었으면 2차 대전을 못 벌일 수도 있었어요, 진짜. 이 정도 있으면은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스핏파이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독일은 정말 영국 공군을 심하게 때릴 수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나름 구세주였고 제일 치열한 시기에 제일 치열한 역할을 맡아 싸운 기체들이에요, 진짜. 둘 다 퉁쳐서 욕 봤다.